안녕하세요. 코인은 리치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금일 코인을 보시게 되면 우선 16K가 한번 무너졌어요. 16K가 한번 무너지면서 이제는 15K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최초에 코인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매크로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해당 코인의 신뢰도 혹은 투명성, 그리고 기술력이라든지 코인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한번 봤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술력이나 사용 용도보다는 신뢰도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코인 투자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신뢰도에 대한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FTX 붕괴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붕괴가 되고 있고요. 거래소별 지급 준비금에 대한 부분, 채권자 50명에게 지은 빚만 4.2조 원 등등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잘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하단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코인도 사람이 만들었고 거래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도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있고 FTX, 바이낸스 등등 거래소들이 불법적인 시세 차익 거래에 대한 의심이 현재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조사가 더욱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디파이 청산가에 대한 부분인데, 청산가가 거의 다 왔죠. 다 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청산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증발하면서 해당 거래소 그리고 관련 코인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청산이 일어날 당시에 여러분들 꼭 보면서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거래소별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첫 번째, 지급 준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래소들이 현재 잔고 증명에 나서는 중이고요.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의 투명성을 더욱더 높여야 한다는 기사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사 그리고 현재 잔고 증명을 하지 않는 거래소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잔고 증명을 했다 하더라도 자산 대비 부채가 더 많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래소 파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을 예로 들면 기업의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자산 대비 부채가 1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기업에서는 이제 100%를 정상적인 부채 비율로 보고 있는데, 이 부채 비율이 100% 이상, 300%까지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부채가 많다는 거니까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아직 코인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거래소별 지급 준비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잔고를 얼마나 증명했는지, 그리고 부채는 자산 대비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보시게 되면 바이낸스, OKX, 비트파이넥스, 크립토닷컴 등등이 있죠.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디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을 떠나서 이제는 가장 규모가 큰 바이낸스로의 자금 이동, 그리고 바이낸스도 지금 FTX 관련 문제가 있는 만큼 역시 바이낸스의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도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FTX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상위 채권자 50명에게 진 빚만 4.2조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법원에 상위 50대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고요. 총 부채가 31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1위 채권자 3천억, 상위 10명에게 약 1조 9,500억. 정확한 부채 규모나 채권자 수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업데이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 공개되어 있는 빚보다 부채가 더욱더 많이 나올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부채가 적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부채가 현재 공개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게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 관련된 뭐 솔라나나 이제 FTT 코인도 시세 변동에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이 굉장히 우리가 신뢰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하지만 지금 지급준비금에 대한 부분에서 그레이스케일은 좀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요약을 해드리면 보안 문제로 인해 공개를 좀 꺼린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꺼리게 되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레이스케일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동안의 보안 조치가 굉장히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안 조치를 이제 준비금 증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 일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개 이후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보시게 되면 이제 신탁 관련 준비금 증명 및 지갑 주소 공개를 거부한다는 부분이고요.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당연히 실망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그동안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온 복잡한 보안 조치가 준비금 증명 및 지갑 공개 등을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보안 조치를 믿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급 준비금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레이스케일도 준비금 증명 및 지갑 공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개 여부 및 공개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나중에 추후의 결과를 보시면서 변동성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크로가 없죠. 경제 지표에 대한 매크로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을 보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금일 비트가 제 바이낸스 기준으로 16K를 한번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16K를 지킬 수가 있느냐, 강력한 저항선을 예상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15K 초반까지도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 염두하면서 영상 잘 봐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시황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